목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고 에코 패스트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늘 많이 좀 쌀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뭐 얼음은 얼지는 않았어도 네네. 쌀하죠. 옷을 여며야 될 정도로 좀 쌀쌀하고요. 그죠? 오후 되면 또 풀리고 이러네요. 글쎄 말이에요. 아침에는 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성에도 끼고 맞아요. 뭐 녹이고 나오고 요즘 또 그럴 수도 있는 네. 날씨인데. 그럼 이렇게 날씨의 변화가 급격히 오면은요, 이 그 패스트들에게도 뭔가 대변동이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갖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끄떡도 안 해요? 예, 예. 아. 영하의 기온이 또 며칠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아, 그래야 되는 영하로 거예요? 며칠간 지속되면 네. 뭐 뻥뻥 얼어주나요? 벌레들이 많이 죽어요. 아, 얼어 죽는 경우 예, 있겠죠. 그래도 땅 속으로 가서 동면하는 벌레들도 많고 아, 그래요? 집에 그 내벽 네. 네. 벽 내벽. 안에 들어가서 또 겨울을 나는 벌레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도 그 부지런한 벌레들이 살아남겠네요. 한 우리 90%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욕할 때도 이런 얼어 죽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무서운 욕이네요. 참 무서운 욕이었어요. 재밌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보면은 파리나 모기도 겨울을 난다는 거죠. 인사이드에서 이겨내는 인사이드에서 거네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그렇죠. 야, 네. 그건 뭐 대단한 생명력이죠. 네, 생명력과 그 지혜로움이 엿보이는데요. 네. 자, 오늘은요, 이 그 고 에코 패스트 컨트롤 이 그 사업을 이제 이끌어 오시면서 사건 번장입니다. 그 저희 얘기를 좀 회사를 얘기하는 게 다뤄주셨으면 아니라 좋겠어요. 네네. 꽤나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네. 패스트 컨트롤 회사에 고용된 테크니션들이 약을 치다가 사고를 내서 네. 오. 인사사고라든지 아니면 재산상의 손님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서 네. 신문에 나오고 매스컴에 떠들고 또 심지어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경우 오, 이런 오. 것들이 그래요? 아주 단순한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 네. 의외로 이제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계시거나 또 고객들이 또 이런 요인을 또 발생시키게 요구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유발자. 안전사고니까 미리 알려드리고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전문가가 어떻게 조치를 했어도 네. 또 사고가 나는 수도 있고 양자 잘못인데요. 네. 물론 테크니션 잘못이 훨씬 크죠. 그러나 소비자들 측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으니까. 그 주의 사항들을 좀 오늘 알아보는 시간 네. 가져보면 좋겠네요. 네, 알아둔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도 네. 있고 일어났을 때도 대처하기가 빠르겠군요.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네. 일단 먼저 전제를 할 게 있는데요. 네.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목적이 있잖아요. 등산을 간다 그러면 정상에 올라가는 거고요. 오늘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걸 먹는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걸 먹고 와야 되고요. 네. 네. 피크닉을 간다 그러면 피크닉에 가서 재밌게 놀다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등산을 하거나 피크닉을 하거나 맛있는 걸 먹는 건 다 그것이 최종 목적인 것 같아도 더 우선적인 목적이 뭐가 있냐면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산을 안전지. 하더라도 다치지 않아야 되고 네. 음식을 먹더라도 상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고 오. 그다음 피크닉을 가더라도 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네. 갔는데 뭐 벌한테 쏘여갖고 뭐 이렇게 부어온다든지 피크닉 가서 많이 쏘여오잖아요. 응급실 가면 엄청 그러니까 비싸죠. 그런 안전 대책 없이 뭘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1순위는 사실은 안전인데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네. 그것을 등한시했다가 나중에 큰 사고가 유발되고 네. 또 내지는 인사사고 또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패스트 컨트롤은 훨씬 더 심합니다. 어허.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는데 2000년대 초반에 뉴욕에서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네. 이제 거기도 여름 되면 모기가 많거든요. 뉴욕이요. 그렇죠? 네. 네. 모기가 많은데 소프트볼 경기가 왜 주말마다 열리잖아요. 뭐 토요일, 그렇죠. 여기야 뭐, 일요일에 네. 보면 이제 하는데 여자 이제 중고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소프트볼 경기를 하는데 하도 모기가 많으니까 그 방역을 해달라고 그 경기하는 그 측에서 아. 그 팀 측에서 이제 연맹 측에서
좀 모기약 좀 쳐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네. 아, 너네 왜 약을 이렇게 치는데 맨날 모기가 무냐? 그 들판에 그 모기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잡겠어요? 네네. 제발 좀 세게 쳐달라고. 이제. 음흠. 그러니까 이 테크니션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네, 네. 제일 독한 걸로 갖다가 그래서 이거 정말 감당이 안 된다. 이거 음흠. 어떻게 하느냐 그래 고민하다가 게임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 되겠죠. 네, 네. 네. 가서 레이블 그러니까 지시 약을 사면 복용 처방에 대한 그렇겠죠. 네. 설명서가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희석을 레이블인데 몇 프로를 하라든지. 네. 그게 법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아하. 그렇겠죠. 그걸 그렇겠죠. 지킬 의무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아, 내가 약을 사서 먹으면 내가 봐야 되고 아무리 약사가 말을 해도 안 듣거든요, 사람들이. 네. 네. 예, 빨리 낮으려고 많이 먹으면 탈나잖아요. 네. 네, 그렇죠. 패스 컨트롤은 또 패스 컨트롤 약을 쓰는 테크니션이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압력을 받으니까 마령 1갤런에 1온즈만 넣으면 되는데 아이씨 안 되겠다. 이 네. 사람들이 워낙 2온즈, 하긴 3온즈를 막 넣은 거예요. 오. 그래갖고 과다를 약을 과다하게. 또 과다하게 오버도스로 해갖고 네. 또 완스퀘어피트당 뿌리는 양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겠죠. 그걸 또 더 더 많이 오버해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로 더 들어간 거죠. 예예. 그렇게 뿌렸어요. 어.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이 됐어요. 햇빛이 쬐겠죠. 네, 네. 따뜻하니까 뭐 어떤 네. 현상이 생기겠어요. 그 약은 액체잖아요. 네, 네네. 그것을 그럼 증발하게. 밤에는 그게 증발이 안 되죠. 햇빛이 없으니까. 네. 네.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이제 수증기로. 기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바포라이즈 된다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애들이 땅을 밟고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고 하다가 보면 아시랭이처럼 햇빛을 쬐고 일어나는군요. 쭉 올라오는 거죠. 아. 물안개처럼. 예. 네. 그런데 갑자기 그 등치 좋은 여자 소프트볼 선수가. 선수들이 한 명, 두 명 픽픽 쓰러지는 오. 거예요. 아, 왜냐면 약에 취해서. 달리면 호흡은 밑에서 가빠지고. 뜨거운 공기 호흡은 가빠지고 코로 바로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 기화된 그 약들이 네. 그러면서 35명이 쓰러져서 응급실로 와우. 간 거예요. 어머나. 응급실로 간 거예요. 이야, 뭐 생명에는 뭐 지장은 네, 그러진 없었나요? 않았는데 아니, 파리 그 사람은 모기를 죽었는데, 잡으려다가 사람을 모기 잡았어요. 잡으려다가 됐는데 예. 그래서 음. 민사 소송이 걸렸어요.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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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뭐 어디가 아무리 잘못된 거냐? 소비자가 벌레를 잡아달라고 과하게 약을 쳐달라고 요구를 요구를 해도 테크니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약을 뿌리는 사람이 예, 예. 거죠. 그래서 민사 소송 들어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그 오. 패스 컨트롤 회사가 물어내고 네. 파산했나요? 매니저하고 테크니션은 라이센스를 반납해야 반납하고. 되고 네. 회사는 문 닫게 되고. 아이고야. 정말 지금 말씀 들으니까 좀 끔찍하네요. 그게 만약에 뛰는 선수들이 아니면은 네. 가만히 있고 뭐 천천히 있었으면 또 괜찮을 일이었는데 네. 그러게요. 운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테크니션이 얼마나 경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문제는 안전 대책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약을 칠 때 햇빛이 쬐고 네. 그다음에 밟고 다니고 거기서 누가 뛰어다니면 어떤 일이 날 거라는 예상을 못했고 어쩌. 또 하나는 제일 잘못한 건 오버도스를 한 그렇죠. 거예요. 그걸 약을 제가 많이 탄 문제죠. 거예요. 네. 와. 예. 근데 이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특히 네. 모기, 개미 이런 약을 칠 때는 손님들이 과한 요구를 하세요. 네. 아무래도 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죠. 쫓아다녀요. 한국 분들 특징이 그러세요. 이렇게 쫓아다니면 여기 쳐라 저기 쳐라 많이 쳐라 요거만 치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한번 하도 그래서 끈기가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데. 제가 그 계약을 깨고 그만둔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되세요. 뭐 그걸 너무 심하기 안 해주면 때문에. 안 해줬지 했다가는 예. 큰일 날 걸 예. 예상이 되는데 아. 할머니셨는데 네. 저런 이게 옛날 어른들이 많이 그러시거든요. 아. 약을 많이 치면 좋은지 아시고.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어떨 땐 그럴 때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약을 지금이야 이제 처방전으로 다 바뀌었지만은 네. 약을 우리 마음대로 막 샀었잖아요. 뭐 달라고 네, 하고 그러면서 뭐 달라고 하고. 옛날 기억나시죠? 네. 한국에서 가끔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면 농약을 치다가 이게 농약이거든요, 약들이. 그렇죠, 그렇죠. 농약 치다가 여름에 농약 치다가 많이 신문에 났죠. 그 호기를 질식 사고 들어서. 일어나고 네, 맞아요, 맞아요. 쓰러져서 병원 가고 죽고 네. 하는 케이스가 예. 많아요. 이게 그런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런 교육과 이런 걸 네. 지키는 것이 이게 정말 그 교육이 돼가지고 누구나 그래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빨리 어떻게 그냥 뭔가 효과를 보려고 하는 욕심, 빨리빨리 병 때문에. 빨리빨리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네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네. 학교요. 학교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럼요. 더 신경 써야죠. 굉장히 약에 취약해요. 네. 미취학 아동들도 있고 어린 네. 데이케어 같은데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하신데 이제 한 학교에서 테크니션이 약을 치고 있었어. 이미 아이들은 다 집으로 귀가한 상태고 네. 가 했고요. 대부분 한두 명이 남아서 이제 아이들 간 다음에 정리하시고 또 약 치는 거 보고 나중에 문 잠그고 나와야 될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네. 이제 얘기를 테크니션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약 쳐야 되니까 자기도 마스크 끼고 약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근처에 계시지 말라고.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이게 하루 이틀이냐고. 난 어른이고 뭐 난 약에 아무 문제 없다고. 어허. 계속 치는데 계속 그 주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 데이케어 스쿨이나 학교도 약을 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미 한 마리만 나와도 난리가 나요. 아하. 아하. 근데 약을 많이 쳐도 더 굉장히 난리가 나죠. 감사가 심하고 예.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학교예요. 음. 아이들은 아. 조금만 약에 묻거나 그 냄새를 맡거나 그러면 잘 쓰러지고. 예민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약을 치는 도중에 쓰러지셨어요. 결국은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쉽게 생각하면 마스크라도 좀 착용을 했든지 예. 주의를 했으면 모르는데 이것도 민사 소송 걸리고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물어내고 다행히 이 선생님은 어른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분도 책임이 좀 있는 예, 거네요. 그분도 약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그분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러나 회사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회사는 폐업은 하지는 않았어요. 아, 어른이기 때문에. 네. 네. 아. 뭐 쉽게 생각하면 주의를 줬건만 예. 본인이 행하지 않은 테크니션이 거니까.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네. 뭐 어른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음. 그것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희석 농도를 뭐 과하게 했다든가 이런 건 그런 게 발견이 안 아니었어요. 됐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예, 아 그런 일도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군요. 예.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죠. 또 하나는 이것도 데이케어 센터인데 이제 뉴욕이에요. 이것도 2001년도인데요. 네. 데이케어 센터 하면 아이들이 취학 이전의 아동들이잖아요. 어린 하루 종일 네. 엄마가 출근하면서 그렇죠, 아이를 그러니까. 맡겨놓고 퇴근하면서 찾아가잖아요. 네. 어.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 아이가 개미에 물려서 이제 그 부모가 어떻게 데이케어 센터에서 개미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신고를 해버렸어요. 시에다가. 네. 시에다 신고를 하니까 시에서 이제 조사가 시정 나갔군요. 조치가 나왔죠. 개미 약 쳐라. 네. 빨리 쳐서 개미를 잡아라. 박멸해라. 네. 그 대신에 지금 당장 치는데 그 개미 치는 방에 아이들은 다 옮기고 네. 약 치고 난 당연히 다음에도 그래야겠죠. 그날은 다음 날까지는 아이를 방. 방에다가 폐쇄시키고 아이들은 그 방에 놓지 말고 다른 방으로 옮겨라. 네. 그랬어요. 근데 데이케어 센터가 이제 여유가 없었어요, 룸에. 그래서 약을 이제 테크니셔서 약을 다 치고 네. 이제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그대로 뒀어요. 아까는 유치원 책임이겠네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어. 또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걸 거의 신고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신고를 해갖고 신고 정신이 강한 예, 비극이니까요. 시에서 감사가 나와가고 바로 감사가 나와서 시정 조치 이제 불복종 미이행 그래서 그냥 단순한 행정 명령이 아니라 데이케어 센터 폐업 오, 강력하네. 이게 굉장히 엄합니다. 네. 제가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네. 한국 분들이 가끔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시거나 네. 아니면 어린이 보호하는 그런 시설에서 일하시거나 네네네. 이러면 이런 걸 안 지키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아, 네, 겁나서 무슨 말인지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네. 아주 말하자면 우리의 업이 끊어지는 결과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감옥도 가고 그래요. 어머 그렇겠어요. 예, 그런 예들도 감옥도 있고요. 많이 가고, 감옥 많이 아우, 가요. 네. 무서워요, 무서워. 네, 정말 그리고 민사 소송하면 내 일생 벌어놓은 돈 다 나가요. 어허.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약을 치시는 분들이든 또는 시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든 애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이든 네. 모두가 같이 어떤 공동의 책임은 있는 건데 네. 분야별로는 다 다른 거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약을 친 그 회사는 잘못이 없는 거죠.
그렇죠. 유치원 약은 이 회사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이 하나도 예, 없는 예, 거죠. 이 오히려 케이스는, 예. 뭐 룸이 부족해서 거기다가 그대로 애들을 놔뒀던 유치원이 책임 있는 거고. 아니 그 채팅창에서도 애청자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개미 한 마리 잡으려고 추가 상간을 다 태워버린 격이 되네요. 이런 아. 경우는 너무 많아요. 네. 아주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한국 예를 들자면 뭐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 한국 같으면은 뭐 개미 나오고 이러는 거 어쩔 수 없다. 한국에서는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또 개미가 있어야 그 돈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셨는데. 돈벌레. 덤벌레도 그렇고요. 덤벌레. 예를 들자면 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애들이 특히나 공부하고 모여 있는 곳이라면은 그 관리의 책임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인식이 돼 있네요. 이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주일마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학교 그 못지않게 바운더리에 들어가요. 그렇겠네. 그다음에 병원, 네. 네. 학교, 뭐 데이케어 센터 이런 거는 법이 아주 엄해요. 어마. 엄해서 조금만 부주의하면 그냥 폐쇄 조치가 내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법 집행은 참 엄격하다. 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특히나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경우가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민식이법 네. 뭐 네, 통과 네, 그렇게 그러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게 아직도 통과가 안 됐다고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얼마나 철저하신지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교통법규도 그렇고 다 네. 그러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살다 미국에 오시면 이런 안전 조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스쿨존 하는데 좀 네네. 답답하더라고요. 우리는 없는 거. 예전에 우리 없을 때 왔으니까 한국에서만 운전하다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지? 탑사인도 마찬가지죠. 너무 천천히 그게- 가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자면 제 친구 중에 한국에 꽤나 잘 나가는 목사 하나가 있어요. 네. 꽤나 이름 있는 누군데요? 목사인데 누구예요? 말을 하기 그렇고 누구예요? 제가 LA 살 때 한번 저희 집에 와서 얘기도 하고 이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남자들이 운전을 쫄장부 같이 하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맞아요. 쫄보들이야. 20마일 가면 20마일로 가라면 20마일 가고 특히 어. 학교 앞에 지나가면 또 이렇게 서서히 가고 거북이처럼 기어서 다니냐고 기어가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운전을 다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한국에서 하물며 꽤나 도덕 의식이 있고 네, 그런 걸 네, 잘 네. 지켜야 되면 목사도 그러는데 네. 한국에선 그렇게 관념이 없는데 미국 와서 살면 한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네. 처음에는 정말 얼마나 적응이 안 이렇게 되겠죠.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그런 안전 조치에 대한 것들을 특히나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요식업소도 마찬가지고 애들을 관리하는 특히 뭐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거는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미국에 왔으면 미국 법에 네. 순종해야죠. 아주 옳은 말이네요. 예, 그럼요. 이제 네네. 또 한 케이스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한 식당에서 테크니션이 약을 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안에 내부를 다 치고 나니까 식당 주인께서 우리 식당 밖에 약 좀 쳐달라고 지금 그 바로 건물 그 위에 거미줄도 많고 네. 네. 벌레도 많고 그러니까 저 위에랑 다 쳐달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어허. 그래서 이런 날은 약을 치면 위험하다고 네. 약을 치면 날아가니까 그렇겠죠. 어? 다른 사람들에게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다른 기타 사고들이 날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식당 주인이 또 압력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극구해달라고 얘기했죠. 해달라고 그리고 안 그러면 손님 하나 놓치거든요. 네. 끊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없어서 거미 잡으려면 그 건물 바로 지붕 밑으로 약을 쳐야 돼요. 거미들이 네. 항상 거기다가 집을 짓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을 쫙 뿌리고 거미줄을 떼어줘야 되는데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음흠. 그러니까 그런 날 약을 치면 안 돼요. 법이 그래요. 네. 막 쳐갖고 날려버리네, 했는데 막. 그게 길 꽤 바로 옆 건물이 꽤 떨어져 있긴 했는데 그날 바람이 부니까 환기 좀 시키겠다고 옆 건물에서 이제 문을 열어놨는데 그 집이 뭐 하는 집이냐면 새를 키우는 집이에요. 아이고야. 근데 떼죽음이 됐어요. 주로 새 유명한 새들은 비싼 새들을 키우는 이제 몸값이 엄청 하는데 비싸죠.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 온 그 익소리가 한 그 벌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주 이국적인 새들을 이국적인, 네. 그런 걸
이제 기르고 기르는 파는 파는 사람인데. 새인데 굉장히 비싸요 몸값이. 그렇군요. 그래서 400마리가 죽었어요. 아우. 그래서 대학살이네요, 대학살. 어마어마한 피해를 해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걸리고 회사 우와. 폐업하고요. 와. 패스트 그 컨트롤 회사 정도예요. 문 닫았고. 야. 그러니까 이거 테크니션 입장에서는 그래요. 손님이 해달라는데 안 너무 해줘서 억울해요. 끊어지면 컴플레인이 회사로 들어갈 거고, 자기 입장도 예, 낮춰야지. 그러면 회사에 끊어지면 테크니션은 내 밥줄에 예상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괜찮겠지 하고 쳐줬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아, 진짜 있을 법한 일인데 그 있을 작은 법한 일이 아니라 네.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아니요 그렇게 예. 하면 이제 거절하기가 예, 참 힘들 그래서 것 항상 같은데요. 문제는 시작이 테크니션이나 안 치면 더 좋죠. 대충 치고 빨리 가면 좋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근데 따라다니면서 요구를 했을 때 예, 이건 참.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사실 거기에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에 문 열고 새가 거기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누가 몰랐겠죠. 알았어요? 알았어도 거기까지 가리야 했을 수도 있었고. 네. 그러나 하여튼 정말 조심해야 되는 문제네요. 네. 와. 또 한 케이스를 또 생각나는 거 몇 개 있으니까 얘기 네. 드릴게요. 이게 몰이라 그래서 이제 들쥐 같은 것들은 네. 네.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집을 져요. 네. 이렇게 땅 밑에 굴을 파고 다니는데 그게 집 슬래브 밑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네. 집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그걸 잡아달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약 중에 뭐가 있냐면 봉지에 들은 건데 그걸 뚜껑을 딱 따면 가스가 나와요. 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집 밑에 네. 있는 구멍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다. 네네. 왜냐면 그 안에 쥐들 다 죽이려고 네. 너구리 구멍에다가. 잡기처럼요.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이렇게 집을 지으면 수도 배관, 상수도, 하수도 관이 그 땅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그 파이프하고 세면하고 그 사이가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공간이 오래되면 집이 이게 아무래도 약간씩 유격이 떨어져요. 생기죠. 유격이 생겨요. 네. 글로 가스가 올라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집에 남아있던 엄마,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이고야. 예. 이런 이런 사고가 텍사스에서 일어났어요. 네. 이거는 테크니션이 한 건 아니고 오. 본인이 직접 사다가 본인도 아니고 그 집 아들의 친구가 어떡하면 좋아요. 텍사스가 아마릴로라고 아시죠? 네네 저기 있죠. 근데 이게 아마릴로. 모빌 홈이라고 그래서 이게 밑에가 떠 있는데 있죠, 떠 있죠. 그러면 그 밑에를 뭘로 막아도 그 밑에 동물들이 많이 들어가요. 쥐들이 많이 네. 들어가고 그래서 그 쥐를 잡겠다고 이렇게 물론 뭐 예. 파는 약을 사다가 다른 약 사는데 그 설명서를 잘 안 읽은 거예요. 그리고 아. 그건 요즘에 안 쓰는 약이에요. 아. 리펠런이라 그래서 쥐를 내쫓는 약이 네네. 있는데 그 약이 금속하고 닿으면 가스가 발생을 해요. 유독가스가. 네. 근데 그 포를 박아놓잖아요. 그렇죠. 포를 박았는데 금속이잖아요. 예, 다 네. 파이프들아. 그래서 그거 약을 많이 쳤어요. 또 그것도. 야, 그러니까 이런. 그 금속하고 닿으면서 가스가 발생을 해서 위로 올라와서 여러 명이 죽었어요. 그 집 네. 식구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네. 그 위드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도 뭐 우리 사다가 뿌리기도 하잖아요. 네. 거기도 설명서가 다 정말 있던데 네. 동물을 죽이는 거에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네. 네. 뒤져보려다가 진짜 사람 예, 그거는 목숨이 날아가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 사건이었겠네요. 신문에도 그렇군요. 떠들썩하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좀 알아둬야지 그럼요. 될 것 같은. 주의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일들이네요. 자,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어갈까요? 덩원이 부르는 단 한 번의 사랑. 여러분은 지금 고 에코패스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 초대석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쥐약의 그 강력한 효과는 예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쥐약을 잘못 놔가지고 개들이 먹고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미국에도 아주 많이 일어나는 사고고요. 빈번하게요? 예, 빈번하게 일어나고. 와. 예, 그리고 뭐 다만 이제 쥐약은 먹고 사고 날까봐 바로 죽게는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 발견했을 때 병원에 가서 빨리 위를 세척해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시간을 위해서 있군요. 좀 그렇죠. 약을 그 정도의 농도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렇군요. 자, 뭐 우리 사례 같은 거 뭐 또 다른 사례가 예, 있을까요? 사례는 이제 다 외부에서 타주에서 일어난 사고나 아니면 네. 우리
지역하고 좀 먼 곳에서 일어난 사고를 얘기했는데 프리스코에서 일어났던 사고 하나를 프리스코요. 네. 네. 네네. 제가 그 손님 댁에 갔었을 때 직접 이제, 경험하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이 아주 넓어요. 한 1에이커 정도 되는 오호. 굉장히 오래된 프리스코 집인데 네. 아주 아름다운 와. 아주 부잣집이고 이제 잔디도 잘 해놓고 소나무도 심고 정원도 잘 해놓고 한국 하던 분이신가요? 예. 한국 분? 네. 그래서 오래 사신 분인데 그 집 주위에 연못을 2개를 파놨어요. 네. 근데 한 곳에는 고기가 있는데 네. 한 곳에는 물도 없고 거기에 고기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랐어요. 어떤 일이냐고 저한테 털마이트를 해달라고 이제 부르신 거예요. 네. 털마이트를 하려면 주위에 땅을 다 파고 약을 묻어줘야 돼요. 그렇죠. 쇠매는 드릴로 뚫어서 그 밑으로 약을 넣고 네. 막고 이러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다른 회사에게 털마이트를 맡겼었는데 이 회사가 하는 도중에 그 연못 주변에는 약을 넣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땅 속으로 약이 스며들어서 고기가 들어가지고? 죽으니까. 아. 고기는 아까 새가 죽은 거 말씀드렸는데 고기는 더 그렇겠죠. 약해요. 그렇겠죠. 아.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약은 공중으로 흩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근데 물에 이건 그냥. 물에 그냥 완전 희석되니까 힘든데 그걸 무시하고 레귤레이션을 무시하고 그냥 바로 그 근처에다 약을 약을 넣는데 아마 그 땅 속으로 스며든 물들이 연못 그 판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고기가 다 죽었죠. 어.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이거 신고하셨냐 했더니 신고하면 또 큰일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아하. 진짜 참고 안 했다고. 미국 사람 만났으면 네. 그 회사는 문 닫았죠. 문 닫아. 그러니까. 예, 맞아요. 감옥 가고 그런 경우 감옥 갑니다. 야. 아. 감옥 많이 가요. 약 잘못 뿌려갖고 네. 심지어 어떤 일을 가냐면 모기 잡는다고 약 쳤는데 모기약은 뒤에다가 배낭처럼 뭘 메고요. 이렇게 연통 같은 걸로 해서 쭉 하면 그게 연기처럼 퍼져요. 네. 네. 근데 옆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글로 들어가면 수가 들어가요. 안 돼. 어. 그러면 누가 감옥 가냐면 매니저가 가요. 테크니션은 안 가도 매니저는 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사의 사장이면서 묘하네요. 매니저이기 때문에 제가 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교육 부족인 거예요? 네. 아하. 아유, 그 레귤레이션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이 물고기 죽은 건 그거보다 훨씬 더 하잖아요. 뭐 하겠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사고에서. 아. 그래서 연못 하나가 완전히 비어 있는 아, 그 거예요. 연못이 비었던 이유가 네. 그쪽 미국 회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던 거네요. 네. 아, 이건 또 한국 분이라 미국 회사를 봐준 거네요. 또. 네, 봐줬죠. 아.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대부분의 이런 약을 남용해서 또 과다하게 쳐서 또 랩을 무시하고 약을 친 경우는 대부분 1차적으로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요. 손님들의 요구. 근데 테크니션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벌레를 잡아달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약을 많이 쳐달라라고 아하. 말하고 구체적으로. 그게 약을 많이 쳐달라고 또 벌레를 잡아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구는 다른 겁니다. 네, 아하. 네, 네, 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약을 많이 안 치려고 그래요. 네. 약을 많이 안 쳐서 잡으려고 그래요. 네. 약을 많이 쳐서 잡는 경우는 실력이 없는 거죠. 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 자본을 많이 들여서 막 하면 위험이 뭐요? 아니까면 얼마 못 가서 돈만 바닥에 날 거고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약은 위험한 건데 그걸 많이 쳐서 집 안에도 많이 쳐고 집 밖에도 많이 쳐고 막 그렇게 해서 벌레를 잡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손님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테크니션도 답답한 거죠. 랩은 이만큼 치라고 돼 있고 내가 교육도 이렇게 봐서 이만큼만 치면 될 것 같은데 안 잡히니까 손님은 자꾸 요구하고 약 많이 치라고 니네 약 안 좋은 거 쓰는 거 아니냐? 약을 조금만 뿌리는 거 아니야? 물 많이 타는 거 아니냐? 막 이래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네. 에이씨 그리고선 이제 아, 이거 저런. 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막 치는 거죠. 네. 그럴 때 안전사고가 대부분 그렇게 일어나고요. 네. 테크니션들은 그 니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했을 때 네. 내가 그냥 벌레부터 잡고 말지 이렇게 할 경우에 사고가 나요. 네.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끊어질 수 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손님을 우리가 이룰 수도 있지만 과할 서비스는 과하거나 내가 남용된 약을 남용해서 한 서비스는 회사가 문 닫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내지는
민사상의 형사상의 어떤 고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우리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약간 그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가 봐요. 백야드에 뭐 토끼라든지 다람쥐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좀 다람쥐는 방지할 방법이 없고요. 다람쥐는 어쩔 수 왜냐하면 없고요. 펜스를 넘어다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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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다람쥐는 방지할 방법이 없어요. 아, 일단 그- 들어오는 건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덫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케이지를 놔서 먹을 거 안에 놓고 잡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네. 토끼는 잡을 수 있어요. 토끼는 막을 수 있어요. 진짜 토끼는 옛날 구멍을 방식이네요. 들어오는 구멍만 막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토끼는 왜 들어오냐면 펜스 밑에 사이가 떠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홈디포나 이런 데 가셔서 철망 스크린이 있어요. 아, 스크린 철망. 예, 그거를 이제 사이즈를 맞춰서 네, 사오셔서 네, 네. 잘라갖고 거기다 이렇게- 매듭을 져서 못을 받고 해서 막아놓으면 토끼는 못 아, 들어오죠. 들어올 구멍을 막아놓으면 예, 되니까. 네. 토끼를 속이기는 예, 가장 쉽네요. 펜스를 넘어오는 다람쥐는 어쩔 수 없네요. 예, 다람쥐 막을 방법은 뭐 세상 어. 어디에 그러니까 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확실히 여기서 얻은 거는 토끼보다는 다람쥐가 더 영리하구나. 그게 아니라 이제 신체 조건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아니 네. 다람쥐는 지붕까지 넘나드는데요. 예, 다람쥐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무를 타고 점프해서 내려올 수도 토끼는 있고. 밑으로 기어 그 들어와야. 다람쥐는 펜스를 타고 펜스 위에 그 있죠? 네, 네. 그걸 타고 달려가 갖고 지붕 위로 점프해서 올라가요. 맞아요. 예, 아유. 묘기를 부려요, 묘기. 쥐는 오. 그냥 2층 정도면 쥐는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못 막아요. 근데 토끼는 그게 아. 불가능해요. 토끼는 막을 수 있지만 다른 네. 동물들은 좀 네. 어렵다는. 그러면 음. 일단은 다른 걸 잡는 방법을 너무 많다면 연구해야 되겠네요. 네, 을 놓는다든지. 예. 아이고, 네. 오늘도 참 재밌는 사연들 저희가 들어봤네요. 근데 참 그 시종일관적으로 변하지 않게 그 옛날 방식으로 덫을 놓는다거나 이렇게 잡는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덫을 놓지 마세요.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그것도 그렇죠, 장난할 수 그렇죠. 건드렸다가 많이 다칩니다. 아이고, 아유, 저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자, 오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께 인사하고 끝날까요? 네, 추운 겨울이고요. 몸 조심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립정 대표님이셨어요. 자, 강수지가 부르는 보랏빛 향기 듣고 저희 돌아와요.